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한 분께서 부탁하셨고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레이어 1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나 프로토콜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총평도 들어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언제나 그렇듯 제 영상은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미나 프로토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나 프로토콜은 에반 샤피어와 아이젠 맥클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둘은 2017년에 O1랩스를 설립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처음에 이 둘이 만든 프로토콜은 코다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요. 문제는 이 이름이 R3라는 회사에서 만든 코르다라는 이름과 너무 비슷하다고 소송이 걸려서 2020년 9월 이름을 코다에서 저희가 아는 미나 프로토콜로 바꾸게 됩니다. 미나 프로토콜이 다른 블록체인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블록체인의 사이즈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각 블록의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1MB이고 평균적으로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는데요. 이럴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블록들이 생성되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의 사이즈도 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사이즈도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체인의 사이즈가 현재 300GB를 넘기다 보니 블록체인을 통째로 저장하는 풀 노드의 수가 전혀 늘지 않는 상황이고, 이더리움의 경우 풀 노드의 수가 2017년 7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풀 노드의 수는 네트워크의 보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블록체인이 커짐에 따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네트워크가 중앙화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사이즈가 작은 블록체인을 표방하며 전체 블록체인 사이즈가 고작 22KB 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쉽게 저장이 되는 블록체인이 바로 미나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나 프로토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미나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ZK-SNARK, Zero Knowledge Succinct Non-Interactive Arguments of Knowledge 라고 불리는 영지식 기술을 사용합니다.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기술이 아마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왜냐면 이 기술이 현재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 개발에 많이 접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나 프로토콜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Recursive ZK-SNARK, 반복적인 영지식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기술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휴가로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실제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도라르방 옆에서 폴라로이드 셀카를 찍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는 제 친구들에게 제가 제주도로 휴가를 왔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셀카 한 장을 보여주면 됩니다. 다음 행선지로 저는 부산도 방문하는데요. 제가 부산에도 왔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셀카를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산에서도 역시 멋진 바다와 광안리 대교를 배경으로 셀카를 한 장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제가 제주도와 부산 모두를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건 마치 현재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블록체인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더 많은 곳을 방문할 때마다 곳곳에서 폴라로이드 셀카를 찍게 되고, 이건 제가 여러 곳을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진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법은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블록체인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기존의 블록체인 모델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개의 사진을 들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을 손에 들고 광안리 대교 옆에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광안리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제주도와 부산 두 곳 모두를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곳을 방문하게 되면 제가 광안리에서 찍었던 사진을 다시 손에 들고 셀카를 찍음으로써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하든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제가 여러 장소를 다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반복적인 영지식 기술의 사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미나 프로토콜에는 크게 세 종류의 참여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Verifier입니다. Verifier는 쉽게 미나 토콜의 블록체인 기록을 유지하고 또 사용하는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저 중에 한 명이 다른 유저에게 미나 코인 하나를 보내는 거래를 생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거래 내역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풀이라고 하는 거래 내역 풀에 들어가게 되고 블록 안에 포함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 내역들이 생성되면 미나 프로토콜은 또 다른 블록체인 참여자 중 하나인 블록 생성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은 오로보로스 사마스카라고 불리는 지분증명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로보로스라는 합의 알고리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에이다 혹은 카다노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이 바로 오로보로스입니다. 미나 프로토콜은 이 오로보로스의 변형인 오로보로스 사마시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블록 생성자가 생성되면 그 블록 생성자는 트랜잭션 풀 안에 있는 거래 내역들을 이용해서 블록을 생성하는데요. 이때 가장 높게 수수료를 적어낸 거래 내역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 거래 내역들이 바로 블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거래 내역들은 영지식 기술을 사용해서 그 거래 내역들을 암호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 또 다른 참여자들을 스나커라고 부르는데요. 스나커들은 각 거래 내용마다 영지식 기술을 적용해서 암호화시키고 그 일을 한 대가로 수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럼 블록 생성자들은 각 거래 내역마다 가장 싼 수수료를 책정한 내역들을 모아서 블록을 생성하게 되고 이 내역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과정이 흥미로운 이유는 거래 내역과 암호화 작업 둘 다 수수료를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가격의 결정이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나 프로토콜의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코인게코에 따르면 현재 미나 프로토콜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7위에 있습니다. 미나 프로토콜은 총 4번의 펀딩을 거쳤는데요. 코인당 7센트에서 25센트까지 가격이 책정되면서 무려 300억 원 이상의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펀딩에 참여한 회사들을 살펴보면 코인베이스 벤처스, 드래곤플라이 캐피털, 해시키, 폴리체인 캐피털 등 큰 가상화폐 투자 회사들로부터 펀딩을 받았습니다. 코인 초기 발행량의 10억 개 중 초기 투자자에게 20.5%가 미나 파운데이션의 6%, 오원랩스의 7.5%, 팀에게 23.6%, 그리고 커뮤니티의 42.3%가 배정되었습니다. 미나코인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연간 12%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연간 7%로 내려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미나는 이러한 토큰 발행 스케줄을 갖고 있고요. 미나코인의 가장 큰 유틸리티는 다른 레이어 1 코인들과 비슷하게 지분으로서의 가치와 수수료에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반복적인 영지식 기술을 이용하여 블록체인의 사이즈를 저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저장할 수 있는 22kB로 만들었으며 심지어 미나 프로토콜의 기술력을 이용하면 어떠한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그 어떠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인 미나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트라일레마를 놓고 봤을 때 탈중앙화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라일레마에서 나머지 두 가지인 속도와 보안성 측면에서는 조금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미나 프로토콜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에반 샤피오가 쓴 글에 따르면 미나는 현재 초당 약 1개의 거래 내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글 내용을 쭉 읽어보면 현재 블록체인들이 아무리 빨리 거래 내역을 처리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만큼의 거래 내역들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미나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접목되고 보편화되려면 초당 1개의 거래 내역 처리 속도는 한계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미나 프로토콜에는 아카이브 노드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 노드들의 역할은 쉽게 블록체인의 기록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꼭 필요한 이유는 혹시나 블록체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블록체인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서 모든 거래 내역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노드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카이브 노드는 그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굳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없다면 이러한 역할은 중앙화된 몇 개의 노드들에 의해서 수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탈중앙화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미나 프로토콜은 사실상 제대로 된 생태계가 현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건 아마도 영지식 기술을 이용할 경우 제가 레이어 2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EVM을 사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나 프로토콜의 실질 인플레이션은 연간 몇백 프로에 달하는데요. 이건 연간 7에서 12%의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나 프로토콜의 기술력은 너무나 훌륭하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한계점들이 존재하고
또 연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런 점들 꼭 명심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미나 프로토콜의 배경, 원리, 토크노믹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총평에 대해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